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고처 5부 박하윤입니다. 매주 이 시간 수익률의 대가 송재호 대표와 함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종목들, 깊이 있는 전략, 또 유망주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와이즈 인베스트먼트 송재호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번 주는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또 미국이 좀 내려서 네. 많은 투자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먼저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먼저 지금 힘내시고 어떻게 보면 4분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잘 이겨내신다면 또 좋은 또 시기가 올 거니까요. 네.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9월 실업률이 전달 대비 되레 하락하면서 가만 미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가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이 휴장이라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한 주간의 시장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포커스 테마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좀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으셨나요? 결국은 지금 이제 미국장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미국장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팩트를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뭐랄까 희망을 좀 갖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흐름 보게 되면 뭐 개천절이 우리나라 증시를 구했다는 이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다음 주 또 한 번의 어떤 희망을 좀 가지고 한번 바라보겠고요. 결국은 시장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연준이 이제 워낙 그 긴축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뭐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스탠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은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작은 호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중에 나왔던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안 좋게 나오니까 연준이 어느 정도 긴축을 좀 속도를 좀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감과 그런 과정에서 연준은 목표로 하는 4.5 정도의 그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바닥권에서 형성되는 흐름을 예상을 좀 보고 있고요.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기 위해서 PPT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된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연준 구인 건수죠. 그러니까 기업이 일단 사람을 구한다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5만 건 정도가 좀 그 정도를 줄였는데 어떻게 보면 2020년 4월 이후로 최대치로 줄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50 이하로 내려가면 침체인데 50까지 근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50까지 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이번 그 고용 지표를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3.5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3.5예요. 지난달에는 3.7이었거든요. 3.5라는 거는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언제든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용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금리를 올려서 실적으로 이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길 원한 거죠. 그래야지 이 고용의 그 어떻게 보면 취업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소비가 줄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신규 취업자 수도 한 전달에는 31만 명입니다. 그나마 이 부분에서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6만 명 이 부분에 줄였는데요. 좀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뭐냐면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미국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다시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너무 크게 충격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기대감이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 찾아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에 확실히 좀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고요. 지금 핵심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원유라든지 뭐 휘발유 가격은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가격을 내린 게 딱 느껴지죠. 근데 아시겠지만 핵심 물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물가 쪽, 네. 그쪽은 우리가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연결해서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또 시장을 또 불안하게 했던 부분이 오펙에서
예,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200만 배럴에 대한 감산을 한다고 결정해버렸죠. 근데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자극을 좀 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향후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왼쪽 그 이미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감산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이제 예상하는 거는 WTI 가격이 $100 수준으로 이어질 건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저유가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20 정도의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100 정도가 형성되더라도 그 유가로 통해서의 물가 압력은 낮아질 전망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너무 강한 반응의 어떤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물가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거비라든지 서비스 물가, 서비스 임금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어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그 고용자 수의 그 증가한 걸 봤더니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비스 쪽이에요. 레저에 일하신 분들, 이런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 오른쪽 보면 급격하게 10월 달 이후 보면은 3.0 정도였는데 초반에는, 근데 지금 내년 정도의 그 흐름에서 보면 4.5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25죠.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보면 예상하기를 전체적으로 한 1.25 정도를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달에는 0.75, 12월은 그러면 0.5,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0.25, 그러면 목표치가 4.5가 도달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긴축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시기가 4분기 11월 정도까지 연결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지만 이 그 금리 인상의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봤더니, 네, 어떤 기축이 완화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3.6까지 빠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유가 감산에다가 이런 이제 고용 지표가 다시 올라온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4.0입니다.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4.0을 넘어가면 안 되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은 아직 변동수 구간 30대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물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13일에 연결되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꺾어주느냐, 예, 그러준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 지수도 30선으로 이하로 내려올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 물가에서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제 가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독인데 지금 워낙 그 어떻게 보면 물가가 꺾이는 게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강하게 전체적으로 그 매파적 발언한 이유가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가 안 꺾게 되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파적의 발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은 지금 일단은 좀 하락하는 모습은 좀 있죠, 실적으로.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 2021년도에서 물가를 상승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올랐던 게 중고차, 신차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망이 완화되면서 중고차라든지 신차에 대한 그 상승에 있어서는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두 가지 측면은 좀 완화되고 있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주거비인 것 같아요. 주거비가 실적으로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뉴스에서 이제 월세가 살짝 꺾였다는 이야기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그 관점에 보면 물가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 서비스 물가 요동 부족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보게 되면 결국은 주택 가격 지수가 그래도 최근에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후행적으로 임대료도 분명히 좀 꺾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준에서는 내년 정도에서는 우리가 정책 금리가 이제 4.5에서 4.75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연준에서는 4.75 정도 이하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3반기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가 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내년 정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 있겠고요. 아마 이제 물가 발표를 끝나고 나면은 어떤 시장은 다시 실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 서프라이즈한 그 실적
실적의 그 어떤 퍼센치를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실적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그 미국 S&P 500인데요. 네, 보면은 전체적으로 2021년도 보면 뭐 70% 나오고 60%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쪽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불확실성 측면에서 저희 시장이 좀 약간 이제 괴롭히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그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글로벌 매출과 한국의 기업 실적의 수정 비율이 지금 떨어지고 여기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도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근데 지금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견조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시장은 실적보다는 지금은 나중에 개선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매크로 변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라든지 그런 그 어떤 스탠스가 완화된 시점으로 맞춰져 있지 지금 실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퍼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상황들이 워낙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이제 고평가 종목군들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은 4분기에는 두 번째 저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역금융 장세에서 열실적 장세의 흐름에서 이제 그 중앙으로 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4분기에 어떻게 보면 지수의 저점을 만드는 가정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넘겨나가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올봉상으로 보더라도 200일선 정도가 가장 그 어떤 악재 요인이 나왔을 때는 항상 지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200일선, 올봉상 200일선 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봤을 때는 이제 물가가 연결해서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그래도 좀 둔화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지금 수준에서는 좀 시장이 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점 보시고 그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그림은 말씀드리지만 네. 물가가 좀 잡혀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결국은 이후에 실적 장소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실적 중심으로 종목을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4분기 두 번째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